우리 마포의 국회의원분들 총 7분이 지금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 FM에서 출마하신 후보분들 모시고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 갑 지역에 출마하신 국민의힘의 조정훈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시는 길은 뭐 어렵지 않으셨나요? 예, 오늘 아침 애호개역에서 네,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나누고 또 시간 맞춰서 떠나서 잘 도착했습니다. 네. 예.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생방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과 유권자분들께 좀 인사를 좀 정식으로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 마포 갑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했고 아마 이제 오늘 결정이 나면 예비 후보에서 후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개발을 전공으로 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또 오랜 해외 생활과 해외 경험을 통해서 국제 질서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게 관여하고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고 이 마포에서 저의 정치적 뿌리를 내리고 싶어서 이번 마포에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 좀 드리고요. 네. 저희가 뭐 첫 번째 질문으로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너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루 어떻게 보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나는 하루 아침 출근 인사 드리고 있고요. 출근 인사하면서 주요 지하철역과 거리에서 많은 분들 만나고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이번 주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 특히 마포 유권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들을 지금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선거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각 지역 7개 동이 있습니다. 마포갑 지역에는 7개 동 각 동별로 주요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분초를 아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러시겠죠. 네. 1분 1분, 1초 1초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실 것 같은데요. 또 뭐 마포에 또 살고 계시고 또 경선 과정을 또 거치고 이러셔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익숙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십니다. 네. 경의선 숲길을 걸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악수해 주시고 축하한다 하시고 경선 축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경선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정말 진검승부의 경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뿌리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이 마포 갑 지역 유권자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저희가 경력을 조금 봤습니다. 네. 보니까는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은요. 72년생이시고요. 네. 상문고 졸업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셨고 또 하버드대의 케네디 스쿨의 국제개발학 석사이시고 그 이후에 세계은행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세계은행에서 일하신 경력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좀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로 세계은행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금융 또는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네. 많은 IMF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우리 IMF 사태라는 표현이 예. 있어서 네. 실은 IMF하고 세계은행은 자매 기관입니다. 예.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세계은행 사원증으로 IMF를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점심에 IMF 식당의 메뉴가 좋으면 거기 가서 먹어도 그래요? 네, 출입증이 따로 필요 없을 그런 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책 자문을 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예. 각 국가와 국제적 금융 질서에 대한 책임을 맡고 또 160개 회원국의 경제 발전과 개발을 자문하고 지원하고 네. 또 꽤 많은 정책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예.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 저는 한 15년 정도 세계은행에 몸 담으면서 소위 영 프로페셔널 어떻게 보면 세계은행의 고시와 같은 네. 제도인데요. 영 프로페셔널에 합격을 해서 꽤 젊은 나이에 감사하게도 주요 개발 국가의 네. 정책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다양한 나라에 살면서 또 예루살렘에도 살고 그러면서 각 부자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네. 이 나라는 왜 가난한가? 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질문과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정치 오래 해본 사람 같다라고 하시는데 정치 해본 경험은 4년이 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항상 국가의 발전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저의 생각의 단위라 그럴까요? 예. 기업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항상 국가였으니까요. 예. 어쨌든 세계은행에 있으시면서 좀 국제 경제 흐름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이제 지원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이 나라는 왜 자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 나라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 그 해법들에 대한 것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활동이 인정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이제 러브콜을 보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치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인재 영입 케이스로 이제 들어오셔서 정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좀 행보가 여러 번 바뀌셨어요. 네, 시대 전환 당대표도 하시고 또 무소속으로도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힘의 후보로 나셨었는데 이렇게 행보가 자주 바뀌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무소속이 돼본 적은 없고요. 네, 네, 무소속인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영입 제안을 받고 네, 그때 당시 제가 우즈베키스탄 세계은행 사무소 대표였는데요. 예, 받고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이제 빚진 마음을 갚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가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요. 72년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제가 출국하기 전에 해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민주당은 나름 멋있는 정당이었고 의미 있는 정당이었다고 생각했고요. 예, 2016년에 민주당과 시작했을 때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네, 이건 좀 아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네, 우리 사회 뼈아픈 사자성어를 만든 장본인이 예, 이렇게 활기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대 전환을 창당을 했습니다. 네, 네, 뭐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와 함께해 주신 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시대 전환으로 단독으로 원내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예. 또 그때 마침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예, 소수 정당을 배려하기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랬죠. 네.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계속 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내에서 민주당의 정치 행태를 네. 보면서 소수에 대한 배려보다는 다수에 대한 횡포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 덕이 국회의원 됐는지를 명심해라 라는 모 의원의 발언처럼 네.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을 입법기관으로 헌법기관으로 인정해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가 네. 라는 고민들이 들었고 지금에 와서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중도 저와 같은 중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세력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아마 제가 저 하나의 이익만을 따졌으면 시대전환에서 민주당으로 갔을 겁니다. 네.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원했던 특검 몇 개 네. 뭐 못 이기는 척 통과시켜 줬으면 한 자리 못 받았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논쟁은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네.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 정도였겠죠. 네. 근데 제가 요새 유행하는 말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욕 먹으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만을 살려면 민주당으로 갔었어야죠. 네. 근데 저는 당적보다 국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국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예. 그래서 당적을 여러 번 바꿨다는 얘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바꾸는 행위에 초지일관 관통하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이제 정치를 현실 정치를 좀 바꾸기 위해서 당을 좀 바꾼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경력을 보면은 어쨌든 경제 쪽에서 쭉 활동해 오셨고 세계은행을 입사를 2번 낙방하고 3번째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런 정도로 어쨌든 경제와 관련돼서 뭔가 뜻이 굉장히 깊었는데 정치로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의 영역을 바꾸신 거는 뭔가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거를 이루고 싶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라는 업의 본질은 네. 이기고지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세계은행이라는 직장, 네. 국제금융기구의 미션이라 그럴까요? 목표는 빈곤 없는 세상입니다. 네. 네. 전 세계의 빈곤을 없애고 싶다. 아주 담대한 목적이죠. 네.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네. 자기 진영의 승리, 집권을 넘어서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네. 구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18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면서 뭐 제가 회사 들어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했고요. 공무원 아니면 정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미 뭐 40대 중반에서 다시 고시를 본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고 네, 네. 또 뜻하지 않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느 정도 고민 후에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입문하셔서 이제 비례 후보로 이제 4년을 하셨잖아요. 네, 4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기본소득법 발의하신 거 하고 그리고 그 손실보상제 네, 뭐 이 재난지원금 네. 이 제안하신 것 네. 그게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제안이 세계은행에서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좀 나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기본소득법은 사실 근데 뭐 이루지는 못하셨죠. 네. 네. 그 의석 한 명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발의 조건 갖추기도 힘겨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현실적인 결정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저는 그 두 가지 플러스로 제가 꼭 한번 이루고 싶은 게 주사일제입니다. 네, 주 4일제. 네, 네. 주사일제 제도도 제가 가장 먼저 정치인에서 주장했고요. 손실보상 제도도 가장 먼저, 네. 기본소득법도 가장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참 말도 많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사고를 쳤다. 하여튼 이렇게 뜨겁게 4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라는 업의 본질은 오늘을 관리하지만 예. 또 미래도 담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미래를 네, 네. 고민하면 앞으로 노동은 더 유연해지고 네. 더 짧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AI로 상징되는 기계와의 공존 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노동의 미래는 주 4일제고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업 할 거 없이 서비스업 할 거 없이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거 뭐 다들 알고 네. 계시지 않습니까? 도입방구들이 꽤 있죠. 맞습니다. 네. 맞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방향성이죠. 2004년이었나요? 예. 우리가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 다들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주 6일제로 다시 가야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사회에 다 적응하고 있고요. 또 재난지원금도 이건 제 철학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적절히 보상하는 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더 좋은 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게 더 좋죠. 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네. 진짜 명예와 보상해드려야죠. 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나라, 더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손실 보상, 그 코로나 시대에 지하철은 그렇게 막 꽉꽉 차게 다니면서 일반 개인업 정말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식당은 뭐 6시 이후에 만나지 마라. 네. 뭐 4명 이상 앉지 마라. 이런 정말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였거든요. 예. 근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헌법에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23조 항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23조 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손실 보상, 그러니까 영업 제한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뭐 바라진 않지만 재난, 뭐 전염병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때 소상공인들이 국가한테 도와달라고 시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네, 네.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번 국회에서 했던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 기본소득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훈 후보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합당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뭐 가는 방향이 이 기본소득하고 과연 어느 정도 일치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합당하시는 게 맞나라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2대 국회에 이번 선거에 살아남으면 한번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들여다보지는 못했네요. 기본소득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김종인 박사께서 비대위원장 오실 때 정강정책 수정을 하셨는데 네. 1번 1호가 기본정책입니다. 네. 기본소득입니다. 예. 저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정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장자본주의를 인정한다면 헌법 질서죠. 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없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을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최저 생계비를 줘서 생존을 보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네.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헌법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국가는 그걸 보장해 줘야 된다. 라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네. 달성할지 고민하자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우리 사회에 탁월한 기여를 하든 기여하지 않든 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진보든 보수든. 네.
자, 이 방법을 논하자라는 담론을 전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국형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저는 고민해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을 빨리 해야죠. 네. 네, 지금도 그리고- 좀 늦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정말 이런 담론들을 한번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인터뷰를 1부, 2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2부에서는 마포 관련된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저희 마포 FM을 알리는 로고송 하나 듣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펀치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할머니도 즐겨 듣던 마포 FM 라디오 방송 할증 붙은 시간에도 나는 좋아 합승으로 돌아가도 나는 좋아 차라리 아저씨에게 팁을 줄래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 못 들으면 클릭해요. 따따따 마포 FM 따따따 마포 FM 100.7 마포 FM.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MHz 마포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총선 특집 국회의원 후보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포갑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포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조정훈 후보님께서 뭐 마포에 살고 있으시기도 하고 또 뭐 경선 준비하시느라고 마포를 또 오래전부터 돌아다니셔서 마포를 좀 많이 알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마포 어떻게 좀 정의하시고 있을까요? 마포를 잘 안다 그러면 좀 과한 얘기 같고요. 네. 제가 마포에서 만난 분들은 마포가 좋으셔가지고 뭐 툭하면 30년, 툭하면 40년, 70 몇 년 살았어 이런 분도 뭐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네. 작년부터 마포에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마포를 깊게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또 제가 마포 네. 갑에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마포 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마포 을 지역, 네. 뭐 홍대, 상수동 이렇게 가면 이게 마포 맞나 하는 생각. 저의 입장에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마포 갑과 을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많이 다르죠. 네. 네,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마포 갑 지역은 정말로 한 번도 안 밟아본 거리와 길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네. 저기 한 사람밖에 안 사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습니다. 네. 마포 갑과 을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아무래도 갑 지역은 이제 주택가와 뭐 오피스 빌딩 중심이어서 약간 지역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곳인데 마포 을 쪽은 지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포 갑 지역에도 어떻게 그런 지역의 활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이제 마포 갑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조정훈 후보님께서는 마포 전체 아니면 마포 갑 지역에 이 지역에 좀 핵심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마포 갑에 대해서 좀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마포 을에서 뛰는 여러 후보님보다 마포 을을 잘한다 할 수는 없고요. 예. 마포 갑 지역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아현동으로 상징되는 네, 네. 뭐 상점벽해한 지역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아직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포 개발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네. 단지 하나씩 보면 좀 뭐 대한민국 대표 단지들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브랜드와 네. 주거 환경이 완성되었는데 공도 고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면 네. 이게 좀 연결이 안 됩니다. 예. 단지와 단지 사이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포 갑 지역만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지별로 개발하다 보니 네. 단지 밖과의 약간의 부조화, 예. 어색함들이 존재하고 이렇다 보니 사람으로서는 약간 곳곳에 혈이 막혔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단지 개발하다 보니까 단지 개발에서 신경 쓸 수 없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교육 환경. 네. 뭐 교육 환경은 재개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학 교육 환경에 대한 그 불만이 높습니다. 네. 또 한 가는 이제 여가 운동 시설이라 그럴 거예요. 녹색 네, 네, 네. 유일한 거라고 할 게 경의선 숲길입니다. 그렇죠. 경의선 숲길 없을 때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러게요. 곧 벚꽃 피고 목련 필 텐데 거기 아마 인산인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마포는 갑을 포함해서 거의 10km에 해당되는 강변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들 잘 안 가세요. 네. 특히 마포 갑 지역은 뭐 한강공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걷다 보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강변북로 배꼽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음도 들리고 네. 미세먼지도. 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경의선 숲길을 선호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개발을 지금까지 개발된 걸 이렇게 잊고 예. 공덕동으로 상징되는 정말 마지막 남은 개발의 퍼즐들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네. 단지 하나씩 볼 게 아니라 마포 전체로 보고 어떻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네. 동네로 만들까? 네, 네. 어떻게 하면 각 단지에 계신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네. 그냥 마포에 사는 게 아니라 특정 단지에 산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 나오세요 들어가면. 네,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답답하거든요. 어제도 마포의 대표적인 단지 입주자분들하고 미팅을 여러 번 하고 왔는데 네. 다들 그러세요. 몇 개월은 좋은데 갈 데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민들도 알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는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 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 개발도 해봤고 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포에서 정치할 기회를 얻으면 마포 갑은 말씀하신 대로 주거 굉장히 작은 지역에 16만 명이 밀집해서 사는 이런 주거와 상업이 연결된 공간인데 이런 걸 좀 한번 완성하고 싶다라는 네,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사실 마포 갑 지역은 이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아직도 뭐 달동네라고 얘기해야 했던 그런 주거 시설들이 남아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되면 왜 그 아파트 단지가 성처럼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서로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소통이죠. 소통할 수 있고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도시 개발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정말 이 마포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네. 그런 것이 만들어질 텐데 말이에요. 네. 그래야 각 단지의 소위 재산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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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또 주거 환경, 아니 교육 환경. 네. 맞습니다. 마포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산층이신 분들이 오면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학원가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교육 환경을 더 좋게 할 것인가, 뭐 학교 교육, 공교육도 있고 뭐 사교육까지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교육이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 나온 폐단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 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하나 둘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네, 근데 뭐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뭐 죄는 아니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시민으로서 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배우느냐. 지식만 배우려면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라는 것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기르는 시민교육과 네, 네, 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우수한 인재들을 개발해야 되는 우월성 교육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네, 네, 근데 지금 마포의 교육은 이 두 가지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월성 교육을 할 만한 소위 명문 대표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네, 마포 고등학교가 강서구에 있는 건 뭐 너무 잘 아실 그러게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표 고등학교의 부재 네. 그리고 또 공동체성을 강화할 만큼의 음. 이 인프라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건 마포 갑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도 네. 운동장이 100m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뭐 벽에 매트리스 놓고 또 달렸거든요. 저도 도시에서 자랐습니다만 네. 이렇게 작은 그냥 닿다 보니까 아이들이 큰 꿈, 큰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곳이다. 네, 네, 네. 정말 볼 한번 차고 싶어도 뭐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네. 동네에서 차기엔 너무 차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뭐 학원가 이미 이 마포의 학원가는 학생 수당 서울 3등입니다. 목동을 제쳤고 네. 노원구도 제쳤습니다. 네. 소초 강남 다음에 강남 소초 다음에 마포입니다. 네. 그렇게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극적으로 마포를 네. 교육발전 특구로 예. 지정하려고 교육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마포 차원에서 그리고 뭐 개별 가정 차원에서 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맞습니다. 네, 국회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네, 계속 우리는 이런 지금의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뿐이 맞습니다. 없어서. 네. 한 가지 좋은 사례는 저는 돌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이 맡길 곳 저희 지역구 중 하나인 아현동은 네. 인구 10,000명당 출생 숫자가 서울의 2배입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모두 아현동 같이 되면 서울 출산율이 2배. 대한민국이 모두 아현동 같이 되면 출산율 2배. 뭐 이렇지 않습니까? 네, 네. 아현동은 뭐가 좋은가? 예. 뭐 좋은 주거 환경도 있지만 돌봄, 초등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낳을 만큼 좋은 동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예. 뭐 답은 이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이곳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 네. 녹지 정말 없고요. 맞습니다. 굳이 그만큼 이제 가야 할 만한 데가 경의선 숲길뿐이 없어요. 한강은 너무 멀고. 네. 그래서 주거 환경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녹지를 더 많이 제공하고 또 그 외에 그러니까 삶을 위한 생활에 대한 인프라들을 제공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 마포 을이 참 부러운 게 네. 땅이 크고 녹지가 많아요. 근데 마포 갑은 3km 가로 세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16만 명이 살다 보니 그렇다고 살고 계신 집을 뭐 강제 수용해서 공원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두 가지인데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해서 소위 마포 한강공원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 국토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조기 착공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예. 두 번째는 가로 경의선 숲길 이 평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세로로 중간 중간에 꺾어져서 한강까지 네, 이어지는 네. 그런 산책길을 만들고 싶다. 예. 그래서 한 세네가 특히 마포 갑 지역에 음. 다니시다가 한강 가자 하면 불편하지 않고 바로 위험하지 빠질 수 않게 있다.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산책로를 네. 수직으로 네, 네. 세로로 몇 개를 만들어서 한강과 가로수길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당선되시면은 제일 먼저 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당선 인사를 드려야 될 거고요. 국회에 앉으면 네. 저는 정치와 국회를 좀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정상화.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는 단순히 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처럼 국회의원들은 먹고 사는 업으로부터 면제받은 그런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대리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하루하루 그 시장에서 딸기 한 팩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 젊은 네.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말 정치 때문에 좀 삶이 편해졌다라는 얘기 언제적 얘기인지도 기억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한두 건은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조정은 제 정치하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이런 얘기를 듣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마포에서. 네, 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 그 후보 되시면서 많이 들으신 얘기들은 싸우지 말라 좀. 국회들 가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시는데 들어가시면 좀 일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한 30초 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마포 주민이 돼서 마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살갑게 맞아주셔서 뭐 저도 한 10수년 산 마포 사람 같습니다. 마포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저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에 살 겁니다. 제 의지가 아니고 제 아내가 아주 마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에 이사 안 가고 제가 정치하는 한 조정훈의 정치적 기반은 마포일 것입니다. 마포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 나오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선거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 갑지역에 출마하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